공자를 지칭할 때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굉장히 실없는 이야기, 그다음에 따분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 공자왈 맹자왈 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치부할 정도로 듣기 싫은, 그렇죠? 듣기 싫은. 근데 이 공자에 대한 책이 이제 논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논어라는 책은 이제 공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동양을 지금 지배하고 역사적으로 지배했던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민족에게도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도 논어를 100번 읽었다라고 자신을 자랑을 했었거든요. 나는 논어를 100번을 읽었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동양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위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동양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새롭게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동상은 베를린에 있는 공자의 동상이에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책자는 16세기에 유럽에 처음으로 공자 사상이 전해졌던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서양 사상에도 영향을 끼쳤었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공자에 대한 연구가 서양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혹자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동상이 예수님 동상이 가장 많고, 그 두 번째가 불상이냐 공자의 동상이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공자의 사상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근데 이제 공자의 이제 인생을 좀 이제 살펴보면 공자의 아버지는 변방,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변방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소대장 정도가 직업이었어요. 직업군인. 근데 첫째 부인하고 9명의 딸을 낳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공자 친구가 자기 딸을 내줍니다. 아들을 하도 원하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 딸하고 결혼을 해서 난 아이가 아들 공자예요. 근데 왜 공자 아버지하고 공자 어머니의 결혼을 야합이라고 역사서에서 표현을 하냐면, 공자 아버지가 60대 후반이고 공자 어머니는 16세 때예요. 그래서 일륜적으로 도저히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상태다 그래서 야합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생부터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이렇게 환영받는 태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아버님이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뭐 가난 속에서 고생하다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본래 이제 배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이제 경청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가 없는 사회에서도 이제 많은 지식을 겪게 되는데, 키가 9척 6촌이었다고 나와요, 역사적으로. 근데 뭐 중국 사람들이 조금 뻥이 있잖아요, 뻥. 좀 뻥이 들어갔다 손쳐도 굉장히 큰 키면은 틀림이 없어요. 공자의 9척 6촌은 지금으로 따지면 2m 20cm거든요. 거의 거인 수준이죠. 근데 중국 특유의 뻥이 좀 들어갔다 손쳐도 굉장히 체구가 큰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체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지나다닐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큰 체구가 방해가 될까봐 벽에 바짝 붙어서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습관 때문에 아마 공자가 이 특유의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게 돼서 지식적으로 많은 함양이 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수많은 제자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넓고 뭐
20편에 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좀 힘들지만 굳이 이제 정리를 한다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예.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맡은 바 장소에서 맡은 바 위치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완벽한 국가를 형성하는 완벽한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 이 공자의 근본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한다면 자식된 도리를 다 했을 때 아빠의 자격이 주어지고 아빠의 도리를 다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게 되고 그 사회적인 맡은 바 지위에 충실하게 다 했을 때 리더가 되고 그 리더는 그 리더의 소임을 다 했을 때 완벽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저는 재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자가 사람을 5가지로 등분했어요. 5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해요. 이 성스러운 성자. 이건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배운 송이순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국민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갸륵하게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자도 이 성인에 대해서 제자가 질문을 할 때 성인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답을 할 정도였었어요. 굉장히 드문 거죠. 지금도 뭐 인류 역사에서 4대 성인에서 4명 정도뿐이 없다 그러잖아. 이 성스러운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순신 장군의 백성들에 대한 측은지심,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백성을 먼저 생각한 이 측은지심에 이순신 장군의 그 자살론에 비롯해서 성스러운 성자를 붙여서 성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자님이 얘기한 성인이라는 수준이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이제 군자가 있대요. 군자는 이제 우리가 사군자를 통해서 이제 이 군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매난국주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하셨죠? 매화 가장 일찍 핍니다. 그렇죠? 솔선수범하는 거죠.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솔선수범. 난초, 향이 있고 향내가 나고 그다음에 자태가 굉장히 바른 거죠. 이것을 이제 인간으로 따진다면 인간의 인간미가 있는 거죠. 인간미.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한테 그 인간미를 줬던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 인간미를 뿜어줬기 때문에, 그 향내를 뿜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자태가 고와야 돼. 그게 이제 사군자 중에 2번째 덕목인데,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군살도 빼야 되고, 그러는 게 이 난초에 이 격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허리를 잡아서 허리춤에 손잡이 살이 잡힌다면 난초가 아닌 겁니다. 난초가 되기 위해서는 자태도 다듬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국화,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이 안 져요. 가을 늦가을까지도. 그렇죠?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심성. 그 다음에 대나무, 타협할 줄 몰라요.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불의와 대쪽같이. 그렇죠? 암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손 쳐도 이게 불이다 생각하면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이 사군자가 이 사군 매난국죽의 심성이 바로 이 군자의 어떤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범인이 있어요. 보통 사람, 우리들입니다. 보통 사람.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내가 군자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사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의 어떤 그 인간미나 나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도 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인이 있어요. 보통 소인배라 그러는데 이 소인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배려라든지 남의 어떻게 불편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우리 팀에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전혀 생각 고려치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소인배예요. 그래서 소인배하고는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인배 하나 만나면 인생이 많이 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악인이 있어요. 악인. 악인은 뭐냐면 역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남을 해쳐서까지도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소인배 하나만 만나도 인생이 많은 굴곡을 지게 되는데 악인을 만나면 거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악인을 만나서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죠. 요즘 젊은 남녀들 잘못 만나가지고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악인도 있어요. 그래서 남을 해쳐서까지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나타났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소인도 피해야 되는데 하물며 악인은 더더군다나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자가 72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 태생에서부터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4대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인간이 되기까지 겪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를 접했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 이루어낸 결론입니다. 5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죠?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물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범인입니다. 그다음에 이 범인 중에서도 군자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매일매일 초긍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닐 스키너 범인 중에 범인이라고 저는 군자 같은 범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부류를 따진 것은 이제 그 역사서에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이 있어요. 맹자, 순자 비슷한 시대에 이제 살다간 사람인데 우리가 이분들을 알기에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순자는 이제 성악설을 주장을 했어요.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사람들은 다 선하게 태어난다. 하지만 끝없이 교육을 통해서 이 악인으로 소인배나 악인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을 교육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고 순자는 모든 사람은 악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육에 의해서 군자가 되는 군자가 되는 사람들을 양산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순자가 주장한 것은 암만 교육을 해도 착한 사람이 안 되는 DNA가 있다라는 것이 이 순자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순자의 성악설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된 게 있어요. 그것도 순자의 제자에서 나옵니다. 순자한테서 공부를 한 사람이 한비자가 있고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사라는 인물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진시황 배울 때 잠깐 배웠었던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투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국지에 나타나는 그 수천 명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나하고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는 그래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15년 만에. 근데 15년 만에 망해요. 최초로 통일하고 15년 만에 망해요. 근데 이 최초 통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사입니다. 또 15년 만에 망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이사라는 사람이에요. 순자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순자 밑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이사가 난 이제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데 순자가 말렸어요. 더 배워야 된다 너는. 근데 그걸 그 스승인 순자한테 굉장히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고 나가서 진시황 통일을 도와서 최고의 공무원이 되죠. 근데 진시황이 유서를 조작하는 그 최고의 환관 간신 조고하고 결탁을 해서 그 유서를 위조해서 호해라는 둘째 왕을 황제로 세움으로 해서 본인도 패망하고 결국은 15년 만에 진나라가 최초 통일국가 진나라가 패망하는데 원인 제공한 사람도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이 자기 동창 한비자를 존경하니까 한비자를 데려다 또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힐까봐 모함을 해서 한비자를 또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의 이 똑똑한 것을 자기 사리서야만 쓴 거예요. 악인이죠. 소인을 넘어서서 악인인 거예요. 이 악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진시황은 큰 나라를 통일도 했지만 15년 만에 망한 그런 원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람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그 공자한테 물어요.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요.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용서할 서자를 써서 보여줍니다. 이 용서할 서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화를 하나 이야기해 드린다면 이제 한 소년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유명한 고승 밑에 가서 공부하기를 해요.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고승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인생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 고승하고 이제 마을에 이제 시주를 하러 내려가는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막 불어서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못 건너는 상황이 됐을 때 또 한 처자가 아가씨가 그 개울물 못 건너고 이제 동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존경하는 고승님이 그 처자를 덥석 업고 개울을 저벅저벅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자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 그런 승려 생활을 하는 고승께서 그 아가씨를 그냥 덥석 업고 길을 건너니까 너무나 충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스승을 잘 만난 건가? 이 스승이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어지러운 생각으로 스승을 쫓아가다가 그런 그 분함,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스승한테 이제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그렇게 여자를 덥석 안고 멀리해야 되는 여자를 그렇게 덥석 안고 이렇게 업으시면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꾸짖듯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 고승이 뭐라 그러느냐면 너는 아직도 그 아가씨를 등에 업고 있느냐? 이미 내려놓은 지가 한참 지났건만 그렇게 고승이 얘기를 해요. 그게 용서한 서자입니다. 소인을 만났건 뭐 악인을 만났건 용서를 다 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소화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저도 소화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화를 해내야 인생이 행복하고 군자로의 길에 막힘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이
군자로 향하는 군자 지향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리딩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뉴스킨 제품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을 다듬는 것도 그렇고 처음 입문해서 나 혼자지만 팀이 생기면서 그 팀을 꾸려나가는 인성, 인간미 그것도 군자가 되기 위한 군자 지향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 이꼬르 군자로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을 만남과 동시에 노너를 잊지 않았어도 노너에 준하는 그런 군자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창업자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의 생각과도 이렇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브레이크로니 회장이 매년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특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리크루팅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소인배 만나지 마십시오. 소인배를 사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뭐 아기는 뭐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죠? 팀 내에 소인배 하나만 들어와도 그 소인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흑탕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 욕심을 부려야 되는 비즈니스지만 비즈니스 뭐 기본 자체가 나의 양적 완화, 나의 그룹 사이즈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의 파트너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특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리크루팅하지 마시기를 브레이크로니 회장님도 아마 논어를 읽어보시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제가 해볼 정도입니다. 이 뉴스킨 사업을 우리가 만난 것은 경제적인 완성도 완성이지만 군자로의 길을 군자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뉴스킨의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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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